자,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은요 좀 마이너스를 많이 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요거 잠깐 볼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은요 바로 이거예요.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순간들. 요거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역사적 고점이나 단기적 고점에서는 매수하지 마라. 결국 뭐예요? 불타기 매수가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 말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어떤 걸로 설명을 할까? 아무거나 켜서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항상 이제 우리 개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올라갈 때 말고 반대로 떨어질 때 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그 심리가 뭐냐면은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얼마가 내려갔으니까 매수를 해야지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얘가 이만큼 한 70% 빠졌으니까 이제 매수해도 되겠다. 그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데 매수를 했다가 더 물려버리는 거죠. 지금 같은 이 차트는 만약에 그냥 뒀다면은요 계속 내려갔어요. 얘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95%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내려갈 때 매수하려고 하는 이 탐욕을 절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안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그 힌트는 뭐냐면 바로 이평선에 있습니다. 이평선은 이동평균선의 줄임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동하는 선, 선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그 선의 평균선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바로 이 보이는 요 선이 바로 이동평균선인데, 이 이동평균선의 수치는 200일짜리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200일짜리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자리를 이렇게 볼게요. 이 자리 이렇게 봤을 때 이동평균선 밑에 캔들이 있다면 20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일 선에 오면은 저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200일 동안 물려있다가 드디어 본시대에 왔으니까 내 시드, 내 본전에 왔기 때문에 매도 심리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반대로 200일 선 위에 캔들이 있다면 이거는 보통 20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200일 선에 닿았을 때는 지지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매수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라는 게 나올 때는요 항상 이 200일 선 위에서 상승이 나와요. 우리가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200일 선이 깨졌다라고 하면은, 그죠? 200일 선 깨지고 내려왔죠. 이럴 때는 뭐예요? 일단은 상승이 일단락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인지하고 매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자, 200일 선 밑에 있을 때는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차트를 줄이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뭐 중고수 분들이야 뭐 떨어지는 거 잡아가지고 매도 치고 막 수익 보고 다 하지만, 주린이 분들은 막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데 떨어지는 거 막 그냥 모아가는 거다 이렇게 했다가는 그 바닥이 어딘지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200일선 밑에 있는 것들은 굳이 볼 필요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주린이 분들 아시겠죠? 주린이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위로 올라온 다음에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삼성 차트를 한번 볼까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삼성 차트를 역사적으로 딱 보시면은요 쭉 요럴 때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차트는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빠지는 차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다렸다가 차라리 올라온 다음에 매수하는 게 뭐다?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건요 우리가 흐름 따라 매수를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게 흐름에 따라서. 얘가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하려면은요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이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횡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매수 자체를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가 상승이라 볼 수 없죠. 이 자리에서부터는 우리가 이런 자리는 상승 추세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를 더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쭉 보시면은요 최근을 볼게요. 21년도 좀 되기 전에 막 10만 전자다 막 이럴 때 이때 있었어요. 이때 쭉 내려오기 시작해요. 이탈을 했죠. 그래서 이탈을 해서 쭉 내려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20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나고 있다. 그래서 이 선에 닿았을 때는 본전 심리 때문에 매도세가 터진다. 빠지는 거죠. 이럴 때는 뭐예요?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린이 분들. 저는 참고로 삼성을 여기서 추천했고 여기서 추천했고 여기서 추천 3번 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22년도 말에 3번 했습니다. 다만 주린이 분들은 굳이 200일선 밑에 있는 것들은 굳이 볼 필요 없다. 굳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온 다음에 봐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거죠. 흐름대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떨어질 때 삼성을 48,000원, 52,000원에 매수 추천한 사람이에요. 저는 200일 밑에 있지만 다른 기법으로 매매가 들어갈 수 있지만 주린이 분들은 이럴 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본 게 초보들이 망하는 진짜 이유는 뭐다? 바로 저점을 잡으려는 탐욕이다라는 거죠.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200일 이평선을 이용해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200일선은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200일선은 그냥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200일선 매매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0일선 지지다, 200일선 저항이다. 물론 그런 확률은 있긴 하지만 무조건 200일선 지지다고 매수했다가 처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데는 매수 지지가 나왔어요. 매수가 됐는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뭐 매수했는데 바로 빠져버렸죠. 그죠? 그래서 200일선 매매 이런 거는요. 뭐 천하무적이 아니에요. 그냥 흐름을 보는 그런 거예요. 흐름을 보는 거. 이동평균선은 원래 지지와 저항을 보는 게 아니에요. 파동을 보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